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30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동네 병원들이 앞으로 재택치료자 관리에 참여하게 되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가운데 무속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로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술 비선 선대위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윤 후보의 무속 논란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녹취 논란이 모두 반영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소폭 오르고 이 후보 지지율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의 리프트 역주행 사고는 감속기의 변속 장치가 고장난 게 1차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포천시는 이 스키장의 전체 리프트 운영을 중단했고 경찰은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군 프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국내에 남아있는 북한 자금으로 배상받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10대 때 포로가 됐던 90대 노병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명예회복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한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7,630명,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평일보다 좀 줄어든다는 주말 효과가 무색합니다. 정부는 아직 본격적인 오미크론 대응책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고민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지금도 늦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홍유라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에서 경찰관 2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그제 경찰관 2명이 확진된 이후 전수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오미크론 감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설 연휴를 앞두고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미 업무 연속성 유지 방안 계획이라고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7,630명으로 지난달 15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6일 만에 2배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962명으로 직전주보다 2,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설 연휴 정도 지나게 되면은 예전 유행의 몇 배 정도 규모의 크기의 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정도가 되면 한 2만 명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으면 중환자 보호에 집중하는 오미크론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사실은. 행정도 준비가 덜 돼 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속해 있는 의료기관들도 지금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만큼 당장 방역 체계를 전환해도 중환자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더 쏟아져 나온다면 증상이 가벼운 사람은 거의 무조건 재택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택, 그동안은 말 그대로 집에 머무는 정도였지만 이제부터는 동네 의원들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진료 부담을 좀 나누자 이 방역 당국이 세운 전략인데요.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황규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키트 안에 있던 혹시 종합감기약 드셨나요? 그거 먹었는데도 아직은 목이 좀 아프신 거죠? 서울 구로구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2번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데 의사가 1명이다 보니 매일 밤 10시까지 남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전화를 받고 만약에 처방전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환자분이 얼른 여기 오라고 해가지고 뭐를 해주면 당연히 제가 여기 있어야죠. 근데 그냥 전화 받는 거잖아요. 회의하면서 난 못하겠다고 한 선생님들도 계세요. 코로나19 환자의 동네 의원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의원들과 소통하고 관리할 보건소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환자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따로 인력을 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질 않는 거예요.
동네 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도 하게 되면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공간을 분리할 수 없어 코로나 확산에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풀로 이걸 다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양성이에요. 그럼 여긴 다 오염됐잖아요. 그럼 병원을 소독하고 닫고 다른 환자 못 보잖아요. 신속 항원 검사 세부 지침과 재택 치료 시 외래 진료 방법 등도 아직 나오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대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정말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판단할 몫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요, 본진 경기도를 종횡무진하면서 폭탄급 부동산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공약 중에서 4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급 물량을 기존 공약보다 대폭 늘렸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6만 호에 105만 호를 더해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앞서 공약한 250만 호보다 61만 호를 늘린 겁니다. 공급 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대출 규제도 풀겠다고 했습니다.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생애 최초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자마자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을 시작으로 경기 남부 5개 도시를 돌며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27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해 각 지역별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 제안을 통해 만들어진 공약을 발표하는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이륜차 교통안전 강화 등 4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공약 위키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이디어를 전문가들이 실제 공약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지난 1일 공개된 공약 위키에는 지금까지 1,500여 개의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이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의 수립과 또 집행, 또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제언들을 받아서 다시 또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쌍방향 소통의 순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그동안 민생 공약에 집중해온 윤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 외교 안보와 경제 분야 비전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 후보 측이든 윤석열 후보 측이든 공약보다는 네거티브가 더 통한다는 계산이 이미 선 것 같긴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공개된 김건희 씨 녹취를 근거로요, 무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윤 후보 캠프를 주술 비선 선대위다 몰아붙였는데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무속인과의 관계를 말한 녹취를 언급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주술인들과의 관계를 생생하게 증언했고 기자의 관상과 손금까지 봐줬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주술 비선 선대위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김 씨는 MBC가 추가로 공개한 녹취에서 무정도사가 검사팔자다 해서 윤 후보가 검사가 됐다고 했고 결혼도 무정도사가 주선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선대위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된 무속인 건진법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선으로 활동한다는 보도가 있으니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건진법사가 2015년 김건희 씨 주최 전시회에 참여한 사진을 공개하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속인과 선대위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배우자가 아닌 후보 검증이나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배우자의 의혹을 침소봉대해서 너무 과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과중시킨다. MBC를 향해서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 무속 프레임을 만드는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녹취 관련 추가 보도를 본 뒤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항수 수석 대변인은 내용에 따라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무속으로 몰아치니까 국민의힘은 욕설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입니다. 자, 이런 네거티브 공세는 검증일까요? 아니면 비방일까요? 일단 유권자들은 검증 쪽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안보경 기자가 여론조사를 분석해봤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하는 새로운 녹취가 공개됐고 국민의힘 선대본부에는 무속인이 활동하며 윤석열 후보 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가지 논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KSOI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앞섰는데 지난주 대비 윤 후보는 오르고 이 후보는 하락한 결과입니다. 안 후보도 소폭 올랐습니다. 서던포스트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는데 이 후보는 0.4%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1%포인트 상승해 격차가 줄었습니다. 안 후보 지지율은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지만 욕설 녹취와 무속 논란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가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63.3%였고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은 60.7%의 응답자가 지지율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슈가 확산되면 중도층의 투표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거티브 공방으로 인해서 중도층의 표심이 한쪽으로 쏠리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또 우려될 수도 있다. 누가 더 빨리 네거티브 공방에서 벗어나 중도층 표심을 잡는지가 대선 결과를 판가름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자, 뭐에 멀어지는 원팀.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내 원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악재가 터졌죠? 굿 논란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내용이 발단이 됐는데요. 김건희 씨가 서울에서 우리 이모 씨와 지난해 10월 통화한 내용 추가 공개됐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이면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 진행될 때인데요. 김 씨가 당시 불거졌던 손바닥 왕자 논란을 해명하면서 이 바닥에서 누가 구태는지 다 보고가 들어온다. 나는 점집을 간 적이 없다고 말하자 이 씨가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구술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김 씨 그럼이라고 답한 겁니다. 네, 사실 두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긴 해요.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 거짓말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참 무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속 믿지 않는다, 굿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구술한 적이 없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린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윤 후보, 홍 의원과 지난 19일 만났지만 전략공천 요구 논란에 사이가 더 멀어진 듯한데요. 유승민 전 의원과도 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설 연휴 이후 회동 가능성까지 언급됐었지만 굿발언으로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윤 후보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당내에서는 이런 요구가 있죠. 일단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MBC가 김건희 대표 녹취를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안에서 논의 좀 하셨을까요? 선대본부 관계자는 측근 전략공천 요구에 대한 홍 의원 사과가 먼저라고 못 박았는데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모습이지만 물밑에서 중재 노력 중인 인사들도 있는 만큼 원팀 성사 여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히든카드. 딸이죠. 안설희 씨가 설을 앞두고 귀국했습니다. 안설희 씨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부산 일정을 마친 안철수 후보 인천공항으로 직접 마중을 나갔는데요. 이 미국에서 코로나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안 씨, 안 후보의 자랑거리였죠. 설희야 나와 있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촘촘히 박혀져 있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는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정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씨 격리 기간에는 온라인 강의 등을 하고 이후엔 선거 유세에 본격 나섭니다. 네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가족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딸의 귀국만으로도 어느 정도 차별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국내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 리스크 부분에서 차별화를 하고 또 대북 정책에서도 차별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안 후보 그동안은 강경한 입장이었죠. 북한은 이 정권이 가만히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가만히 취급하고 모욕에 침묵하니까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SNS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김 위원장을 깍듯하게 예우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 위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해 우클릭이란 평가를 받았죠. 네. 윤석열 후보도 힘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겠다, 선제 타격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두 후보와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선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를 앞두고 모든 후보가 각자의 히든 카드를 준비 중인데요. 어떤 후보의 전략이 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방금 안보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소식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기억하시죠? 여행 중 북한에 억류돼서 사망했는데 미국 법원이 유족에게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배상금은 북한 동결자금에서 마련한다는데요. 자, 이 땅에도 국군 포로로 탈북해 이제는 90살이 된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북한군에 붙잡혀 청춘을 다 보냈지만 한 푼 배상도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법원이 막았습니다. 목숨 걸고 지킨 조국은 왜 미국과는 다른 판결을 내려야만 했을까? 박수유 기자가 국군 포로 김성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17나이로 군인이 된 순간부터 탈북 후 53년 만에 전역시까지 90살의 노병에겐 빛바랜 사진 속 순간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계를 일찍 했습니다. 내가 나이 17에 멋진 옷이랑 읍성이랑 입고 모자 쓰고 아주 패기가 넘치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가지고. 하지만 6.25 전쟁 발발 직후 부상당한 채 북한군에 끌려가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밥은 요만큼씩 주고 그다음에 모욕도 한번 못했지.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전염병이 걸려서 죽었단 말이오. 탈출하려다 붙잡혀 13년간 교도소에 갇혔고 풀려나서도 탄광에 끌려가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강제노동에 글쎄 50년 동안까지 뭐 받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오. 일을 썩어져야 빠지게 해도 차려지는 건 강내밥밖에 없고.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 51년 만인 2001년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다른 국군 포로가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에 2차 소송단에 참여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내에서 거둔 저작권료 20여억 원을 대신 보관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측을 상대로 한 추신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며 또다시 희망이 꺾였습니다. 대학도 못 가고 군대도 못 가고 그저 막노동 일만 해. 저 북한으로 보낼 돈 그 몇천만 원이 있는데 그걸 보내주지 않고 하는 게 그게 야만이지. 미국 법원이 오토 원비어의 유족에게 북한 동결 자금을 지급해주라고 판결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일생을 건 전쟁, 고령의 국군 포로들에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수용할 사람도 없단 말이야. 다 그저 불구자고 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정말이지.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경기도 포천에서는 스키장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저희 채널A가 긴박했던 당시 영상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산 정상까지 이어진 리프트가 공중에 멈춰선 채 흔들립니다. 리프트는 현재 잠시 정지하고 있습니다. 119 타격대 구조될 예정이오니 잠시 뒤 리프트는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당황한 아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역주행 리프트는 멈춰선 리프트와 부딪히고 충돌 직전 뛰어내린 사람들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리프트가 다시 멈춰선 뒤 직원들은 특수 장비에 사다리를 올리고 이용객이 내려올 수 있도록 스키 부츠를 벗겨줍니다. 119 대원들은 로프를 이용해 이용객들을 구조합니다. 어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직후 포천시는 스키장의 5개 리프트 전체에 대한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사고 이후로 스키장 슬로프 쪽으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리프트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감속기의 변속 장치가 고장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프트가 멈춰 비상 엔진을 가동했는데 이후 역주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감속기의 변속 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걸 막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리프트는 지난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계 결함과 조작 미숙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당초 그제 끝내기로 했던 타워 크레인 해체가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이죠. 상층부를 24시간 수색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1200톤 이동식 크레인이 대형 거푸집을 세 줄로 묶은 뒤 조심스럽게 끌어내립니다. 낙하 우려가 큰 최상층부 콘크리트 구조물도 떼어냅니다. 건물 꼭대기에 있는 대형 거푸집 제거와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제 끝날 예정이었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무게추와 팔 역할을 하는 붐대 제거로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좌우로 힘을 받는 게 줄어들어서 지금 해체하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안전한 작업으로 인해서 붕괴나 다른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놔뒀다가 타워 크레인 해체 지연으로 실종자 수색이 늦어지자 가족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현사는 일과 시간에만 구조를 합니다. 일과 시간에만 인력을 넣습니다. 내일부터는 붕괴된 상층부 23층부터 실종자 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이전 수색에서 인명 구조견들은 26층, 27층, 28층 잔해 주변에서 이상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잔해물 제거와 수색이 24시간 진행되고 전문 구조대원들도 투입됩니다. 행안부,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사고수습본부도 내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엽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을 치고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잡고 보니 고3 학생이었는데요. 이래서 도망갔다고 된 변명이 중요합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이 부축을 받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경찰관은 다리를 감싸잡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잠시 뒤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한 뒤 들것에 태워 이송합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오산의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려 했는데요. 오토바이는 경찰과 충돌한 뒤에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경찰관과 또 한 사람이 넘어져 있어서 세우는 순간에 오토바이 탔던 탑승자가 급발진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경찰이 CCTV를 추적해 이틀 만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지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최소한의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관이 사고 피해자인데다 처벌도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로 배달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10대들이 많다 보니 무보험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보험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는 물론 오토바이를 빌려준 차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50대 성폭행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김태형 기자입니다.
서둘러 상점에 들어가는 검은색 옷차림의 남성.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입니다. 누나 집을 방문한다고 당국에 신고하고 경남 창원시로 온 건 어제 오후 2시쯤. 누나가 술을 주지 않자 인근 철물점에서 산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이후 택시를 4번이나 갈아타고 술집을 찾아 창원시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누나한테 술 달라하니까 누나가 술 없다고 나가라 킨 거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신호가 끊어졌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6시간 만에 노래방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4번째 택시기사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유했고 검거 당시 실제로 택시기사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2차로 도로 한쪽이 푹 꺼져서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오늘 낮 12시 5분쯤 서울 종로 5가역 근처 도로에서 가로 3m, 세로 2m, 깊이 1m 크기의 땅꺼짐 사고가 났습니다. 원인은 불착을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수도관 누수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고로 한 개 차선이 통제됐지만 다행히 2차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대원이 사람을 발견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죠. 야, 뛰어들게요. 부산 기장군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진 건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이 남성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돈 생기면 소고기 사 먹는 행복, 한우가 비싸면 호주산, 미국산도 있습니다만 이 행복이 점점 멀어집니다. 코로나19로 심해진 물류 대란 때문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호주 한 대형마트의 소고기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트럭 운전사들이 부족해지자 소고기 공급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미국도 물류 대란이 덮치긴 마찬가지. 한우에 비해 저렴해 즐겨 찾던 수입산 소고기가 수입 물량이 줄며 가격이 치솟자 소비자들은 고민이 큽니다. 갈비 저게 13만 원 하던 건데 지금 16만 원이고요. 하도 이게 비싸니까 이제 그걸로 눈을 조금 돌려봤는데 가격만 봐도 소고기를 한 10% 정도는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이거 비싼 거 맨날 먹을 수는 없어서 한 번씩 먹는 거죠. 호주산 소고기 가격은 평년 대비 53%나 상승했고 미국산 소고기 가격도 평년 대비 38%나 상승했습니다. 수입산 소고기의 가격 상승은 국산 소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우 등심 가격은 100g당 14,116원으로 평년 대비 20%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수입산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수입 소고기의 90% 이상을 호주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공급량이 줄면 한우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호주산이 안 들어오는 것도 이제 공급망 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우에 대한 가격이 물량 전체가 좀 딸리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물류 대란이 국내 밥상 물가에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BTS가 알려준 매운맛에 흠뻑 빠진 걸까요? 이 고추장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1년에 600억 원도 넘게 수출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빵인데 속은 빨갛습니다.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 이겁니다. 고추장을 푹 퍼서 반죽에 넣고 김장하듯이 마늘과 파를 잘 버무린 고추장 빵입니다. Sort of checking to see where that gochujang paste is and moving it about so that it is more consistently spread. 외국인 요리사가 비빔밥 조리법을 소개할 때도 고추장은 필수. I'm gonna put the gochujang sauce. It smells so good. 해외 유명 햄버거 체인에선 고추장을 소스로 한 메뉴까지 내놨을 정도입니다. 고추장 인기가 맵습니다. 2020년 고추장 수출액은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00억 원. 1년 새 35%,
4년 새 무려 63%나 늘었습니다. 많이 수출된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순이었는데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BTS 같은 K-팝 스타가 고추장이 들어간 한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해외 소비자들은 고추장을 놀이하듯 즐기는 식문화 콘텐츠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한류 열풍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미주 지역은 고추장을 물게해서 현지화해서 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소스 개념으로 또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떡 같은 질감에 익숙한 동양과 다른 서양의 입맛에 맞춘 고추장을 선보인 것도 또 다른 인기 요인입니다.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식품업체들도 고추장 출시에 가세한 데다 된장의 수출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어 K-소스 열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난타전이 돼가지만 사실 차기 지도자가 반드시 고민하고 있어야 할 분야가 미래 산업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전기차 배터리 들어갈 자원 확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세계를 보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화려한 슈퍼카들 사이로 육중한 몸짓의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등장합니다. 출발을 알리는 깃발과 함께 가장 먼저 튀어나가는 건 흰색 승합차입니다. We preload the powertrain like this. Okay.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 이른바 제로 빼기 슈퍼카의 바로미터인데 이 승합차는 단 2.94초 걸렸습니다. 신생 전기차 회사가 시험용으로 만든 승합차지만 전기차의 위력이 확인된 순간입니다. 배터리에서 모터를 돌리고 모터에서 직접 바퀴로 전달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친환경과 탈탄소 등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전기차는 자동차 업계의 미래가 됐습니다. 디젤차의 본고장 유럽에선 처음으로 디젤차 판매량을 앞질렀고 세계 판매량은 지난해 56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내연차 엔진 개발 센터를 아예 없애버리고 전기차 개발 센터로 바꿨습니다. 디젤, 하이브리드 등 기존 자동차 제조에 고집을 부렸던 일본 도요타 자동차 역시 지난달 전체 생산량의 35%인 350만 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2030年までに30車種のバッテリー EVを展開し 미국 애플사가 전기차 개발을 선언한 데 이어 가전명가 소니도 전기차를 발표하는 등 전기차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난제도 적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게 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리튬 가격은 1년 전보다 5배 이상 폭등했고 니켈은 1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코발트 가격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부분 다 한정돼 있고 공급 측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일치 상황이 상당 기간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중국은 최근 배터리 원자재 채굴 회사와 광산을 인수하며 시장 장악에 나섰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를 중심으로 자체 공급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호주, 중국 등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생산 차질과 물류 대란 등이 겹치면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 정부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원자재 확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세계를 보다 김윤수입니다. 방금 보신 게 산업적인 문제라면 이용자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건 인프라입니다. 특히 전기차 뽑으면 뭐 합니까? 충전 시설도 부족하고요. 그나마 내연기관차가 자리 차지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좀 되면 어떠냐 하는 변명 앞으로는 통하지 않고요. 과태료로만 10만 원 내야 합니다. 김매지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아파트 주차장. 곳곳에 빈자리가 있는데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나섰지만 계도에 그칩니다. 강경하게 대하시는 분은 좀 방송. 차 못 뺀다. 네네.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해둔 전기차도 보입니다. 일반 차들이 돼 있어서 제가 충전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미리 넣어놓은 거였어요.
지난해 서울에서만 1,100건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 방해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시설에 이렇게 내연기관차가 주차를 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이 공영주차장 같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아파트 등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일반 차들이 다 주차를 하고 있어서 아예 충전을 못 하거든요.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닌 적은 있어요, 야간에.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겠냐는 의문도 여전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휴대폰 앱으로 신고하는 게 가능하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은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게 되면 다른 데 이동 주차하거나 다른 데 했을 때는 좀 시민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단속이 좀 부족한.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도 사진 등으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도쿄도 그러더니 베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들해진 올림픽 특수 얘긴데요. 자, 그런데 이미 4년이나 전에 올림픽을 끝낸 평창도 요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4년 전 스키 종목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평창.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2주 앞두고 지금은 크로스컨트리 스키 국가대표팀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시차와 겨울 환경 등을 고려해 외국 선수단도 함께 훈련하기로 했지만 없던 일이 됐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앞서 이곳 평창에서는 영국과 일본 등 9개국 선수 130여 명의 전지훈련이 예정됐지만 코로나라는 변수에 막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대부분 참가국들이 전지훈련을 금지한 데다 개최지인 중국이 한국에서의 항공편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선수 안전 차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오는 비행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베이징 항공편을 주 1회로 조정을 해버렸어요. 합동훈련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던 우리 선수단도 아쉬움이 큽니다. 중국이나 일본 선수들과 비교가 좀 돼서 성적 비교를 해서 올림픽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전지훈련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가지고 과거에 4년 전 2018 같은 그런 상경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선전과 방치됐던 경기장의 재활용, 지역 경기 활성화까지 기대했던 강원도. 코로나 재확산 속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프로배구 올스타전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입장권은 1분 만에 동났고요. 슈퍼스타 김연경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김태혁 기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구까지 3년 만에 열린 올스타전은 흥이 넘쳤습니다. 득점에 성공하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깡 노래에 맞춰 안무를 펼칩니다. 노래만 나오면 몸이 반응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이다현은 이 춤으로 남자부 케이타와 함께 세리머니상을 받았습니다. 인삼공사의 염혜선은 코트 대신 중계석에 자리했습니다. 엄마 잘 보고 있지? 나중에 숙제 언니 자리야 내 자리야. 프로배구 올스타전은 개막 전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흘 전 온라인 예매 때 입장권 2,679장이 1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 앞엔 팬들이 몰려들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오늘만큼은 감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선수들에게 불려 나와도 주저하지 않고 댄스를 춥니다. 젊었을 때요? 젊었을 때. 엉뚱한 비디오 판독 요청으로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얼굴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겠습니다. 저런 비디오 판독 항목이 있나요?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들을 코트 밖으로 불러내자 심판들이 직접 경기를 뛰기도 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중국 리그를 마치고 귀국해 자가격리가 끝나자마자 첫 일정으로 올스타전 현장을 찾은 겁니다. 김연경은 도쿄올림픽 4강 주역들과 함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동메달을 딴 대선배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매서운 추위에서 벗어난 반가운 주말이었습니다. 평년 기온보다 4에서 6도 높게 기록됐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울이 최고 8도, 대전 10도로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며 서쪽 지역엔 미세먼지가 머물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에선 미끄러운 눈길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 강한 북동풍이 산지에 부딪히면서 비나 눈구름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8cm, 동해안 북부엔 최대 5cm 오겠습니다. 남쪽과 동쪽 해상의 물결은 내일 새벽까지 거칠 전망입니다. 기온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당분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